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심폐소생꿈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나운서 윤진열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윤진열입니다. 지금 춘천 MBC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뉴스와 그리고 라디오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꿈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을 때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꿨던 적도 있고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외교관이 되면 어떨까 이런 꿈도 꿨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TV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TV 예전에는 신문을 보면 뒤에 TV 편성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TV 편성표를 외워서 가족들한테 전달해 줄 만큼 TV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때부터 뭔가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조용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었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뭔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렇게 조별 모둠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냥 발표는 그냥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때 전교회장?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냥 그때도 그냥 회의 같은 거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 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라는 꿈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대학생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도 뭔가 언론인, 기자나 아나운서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고등학생 때도 뭔가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아나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작은 경험들부터 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방송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 아나운서나 대학생 기자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직접 이제 방송을 처음으로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겠구나,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을 한다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학생 때부터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전역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아나운서 준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 역시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준비를 했고, 제가 준비를 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작은 방송국에서 기자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있는 춘천 MBC에서 일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대학생 때부터 일본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 통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기로 돼서 아나운서 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언어 공부라는 거는 다양한 문화를 또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걸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능력이 아나운서 업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어와 아나운서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도 일본어를 활용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 회사와 뭔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같이 만들었던 제작 프로그램의 통번역을 담당을 한다든가, 그리고 일본 관련된 다큐를 만들 때 제가 일본어 더빙을 한다든가 번역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통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도 일본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공과 좀 동떨어진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봤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즐겨 듣기도 했었고 또 야자 시간에 몰래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DJ라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라디오를 해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라디오더라고요. 아무래도 TV나 뉴스는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는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저는 가장 즐겁고 지금도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도 좋습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폴더가 있어요. 이제 집에 PC에 가면은 폴더가 있는데 연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15년부터 이제 제가 쓴 원서들이 쭉쭉 있습니다. 다 합치면 정말 몇백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방송국부터 큰 방송국까지 저는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회사들은 거의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만큼 자리도 많이 없고 기회조차 많이 없었던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게 됐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라는 직군 자체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발표 잘한다 주변에서 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줘서 되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직업이 아나운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저는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합격 떨어져 보고 일도 하면서 다른 일도 또 준비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저도 조금씩 뭐랄까요? 이제 목적지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제가 종착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고 지금도 저는 뭔가 계속해서 저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사고 저 많이 냈죠. 지금도 종종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발음 같은 거 많이 틀리고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점점 줄여 나가야겠죠. 아무래도 아나운서라는 거는 그 방송국의 얼굴일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신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방송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질렀던 방송사고 중에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사고를 냈던 거는요. 그 뉴스를 진행할 때 보면 뉴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고가 뉴스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5번 뉴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뉴스는 당연히 그럼 6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 넘긴 거죠. 7번 뉴스를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스태프분들은 6번 뉴스에 대한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6번 뉴스에 대한 영상물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 두신 상태인데 갑자기 앵커가 7번 뉴스를 읽는 거죠. 엄청 큰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근데 제가 다시 6번 뉴스를 읽으면 더 꼬여버리니까 저는 계속해서 7번 뉴스를 읽었고 나중에 선배님들이 다 그 영상을 맞춰주셨죠. 그 7번 뉴스에 맞게끔. 근데 그 사이에 약간 한 10초 정도가 잘못 나간 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큰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익숙해졌다 그래서 긴장을 조금이라도 놓는 순간 그날 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짜잘한 사고는 정말 일상처럼 겪고 있고 이런 큰 사고도 좀 몇 번 겪어봤다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사고들을 좀 뭐랄까요?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럼프 저 되게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함이랄까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슬럼프를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과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동일시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슬럼프가 저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전체적인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일이 또 잘 안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거나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제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일과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동일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이 없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조금 더 빨리 했었더라면 제 자신을 조금 더 돌봐주고 사랑해주면서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을 텐데, 저는 그 준비 기간에는 그 꿈이라는 것과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동일시해왔기 때문에 꿈이 잘 안 풀리면 자꾸 제 자신이 뭔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한테는 슬럼프로 다가온 거죠. 근데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은, 굳이 나와 꿈을 동일시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꿈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왜 그것을 관과하고 너무 꿈에만 치중을 해왔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꿈이 없을 때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 지금도 슬럼프에 빠지죠. 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난 이후로는 그래도 제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방법을 생각해 나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꿈을 향해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꿈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꿈을 못 이룬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꿈은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깊게 빠져서 본인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일 거고, 그리고 본인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자신한테 에너지를 더 주면서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마 그런 좋은 기운이 또 다른 시험장에서나 아니면 본인이 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예뻐해주고 더 사랑해주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